아니 그리고 이건 좀 번외이긴 한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분노했던 게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그 무너질 때 어떻게 보면은 김민전 최고야 뭐 자기가 나 사퇴할 음.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사퇴를 하는 것인데 진종호나 아니면은 장동혁 최고가 버텼으면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친윤 쪽에서 두 사람에 대한 뭐 뒷조사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뭐 협박 아닌 협박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데 도대체 장동혁 최고랑 진종호 최고는 어떤 생각으로 일단 그 탄핵 이후에 그렇게 사퇴를 뭐 했을까요? 저도 직접적으로 네. 뭐 알 수 없는 위치여서 그냥 들은 얘기 또는 이제 해석에 근거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네. 진종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평가가 네. 당시에 그 격앙된 의총 분위기에 좀 많이 눌렸던 게 아닌가. 정치 어.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고 체육교에서 오신 분이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다 보니 그 분위기를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어요. 오. 어쩔 수 없었다. 그리고 맨 처음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 거거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일단 이제 누가 했으니까 첫 초점은 바다를. 그렇죠.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럼 왜 그랬을까를 이제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. 거죠. 근데 그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네. 뭐 개인 소신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음.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. 그 직전에 어. 상황이 바뀌었다는 맞아요, 얘기를 맞아요. 하잖아요. 상황이 그거예요, 바뀌었다. 그거. 그 전까지는 본인이 1차 탄핵안 표결 때도 그때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이랑 같이 했었잖아요. 12월 7일 토요일 날. 네네. 그때 둘 중에 하나라도 가결이 되면 나는 최고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그렇죠. 안 하겠다 근데 했죠. 이제 둘 다 부결이 됐으니까 음. 최고위원 사퇴 안 했죠. 음. 그럼 그대로 갔으면 또 몰라. 네. 근데 윤 대통령 그 담화가 12월 10일 목요일 날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랬더니 그거 보고서 상황이 상황이 바뀌었다 바뀌었다. 그랬단 맞아요, 말이에요. 맞아요, 그럼 맞아요. 누구라도 어. 이거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.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 대표도 같은 날 본인 입장을 처음으로 탄핵 찬성이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12월 12일 목요일 날. 네. 그리고 이틀 후에 표결을 하잖아요. 아니 이틀 새에 그럼 상황이 그럼 또 바뀌었나? 뭐 바뀔 게 금요일에 뭐가 없거든요. 있었나? 금요일에 없었거든요. 뭐가 바뀌었? 아니면 덜 어. 바뀐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본인이 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고 네.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린 듣지 못했어요. 그렇죠. 그 부분은 뭐 본인의 몫이다. 그러니까 분명히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길래 그때도 저희 그 방송하면서 사퇴 안 하겠구나. 그런 예상을 했죠. 네,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이제 일바따로 갑자기 막 사퇴를 해버리니까 사실 김재원 최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퇴할 생각이 딱히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. 김재원 최고도. 김재원 네. 최고야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최고위원이 다니까. 세 번 됐는데 세 번 다 사퇴해요. 그래. 중도 사퇴. 길게 못했군요. 못했죠. 이번에 사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자기가 사퇴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죠. 인유한 최고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또 용산에서 불렀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탄핵 그 되고 난 뒤에 용산에 불러가지고 대화를 또 나누고 나왔다. 그리고 인유한 최고의 또 측근에 근저에 있는 사람의 얘기로 따르면은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인유한 최고 얘기가 약간 좀 신경쇠약이 걱정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를 막 하는 또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인유한 최고가. 근데 이제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횡설수설하고 감정이 되게 격양이 돼 있었다. 심지어 그때는 이제 그 탄핵 국회 통과된 이후에 이제 그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냐 마냐 이 지금 차원이었을 때도 그러니까 약간 제가 느끼는 바는 대통령께서는 본인에 대한 탄핵보다도 나 혼자 안 죽겠다. 같이 죽겠다. 약간 이런 어떤 의지가 강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안 그러길 바래요. 안 실제로 안 그러겠죠. 그러기를. 진짜 네. 저희가 뭐 직접 뵌 거 아니니까 근데 참 국가적 비극입니다. 이런 비극이죠. 얘기를 한다는 게. 예. 야,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유난 갈등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저 약속 대련이겠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약속 대련은 참 모두가 바라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약속이 네. 없었네요. 대련을 넘어서 사실상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약속을 해야 대련을 하지. 그렇죠. 약속이 있어야 대련만 해서 대련이 보니까 되는데
배려만 했어. 서로 약속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. 그러면 참 사고가 나는 비극이죠. 거죠. 영화할 때 이렇게 서로 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쵸, 그거 그쵸, 없이 그쵸.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아니 그리고 이번에 김민전 최고의 비공개 물론 이제 그거긴 했는데 공개가 된 거 들어보니까 누가 들어도 김민전 최고 목소리였는데 아, 예. 그 녹취. 네네. 네, A, B 뭐 나온 거 그렇죠, 말이죠? 그렇죠, 그렇죠. 예, 예. 예. 근데 누가 들어도 B 같아요, B. 그렇죠. 예. 예. 근데 그 상황에서도 김민전 최고는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엄청난 걸로 봐서 이분이 한동훈을 비판하고 했던 거는 그냥 뭐 정치적인 이런 것보다도 진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원한이 있나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어. 그 직전에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뭐 한 얘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공식적으로 카메라 돌아오는데 그렇죠, 그렇죠. 예. 얘기했잖아요. 그날 이재명 그 재판 결과 나오는 예, 날. 예. 그날이 25일 날. 그러니까요. 예, 그날 그 게시판 댓글 관련해서 음. 대표 사퇴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윤리위 제소한다는 어. 얘기 듣고 자기 보고 사퇴하는 사람 음. 사퇴하라고 한 사람도 똑같이 조사해달라 이 얘기 했잖아요. 그렇죠, 한동훈 그렇죠. 대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어. 대놓고 한 거 아니에요. 기사 뭐 있냐. 그러니까 김민재 최고 입장에서는 또 발끈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담아서 의총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가 이게 뭡니까? 아. 이거 이제 개인적인 얘기할 자리는 아닐 텐데 그렇죠. 물론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랬다고 안 믿을게요.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. 그리고 그날 대화 같은 거 물론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. 거의 대표 혼자 세워놓고 음. 이거잖아요. 당신 때문에 계엄이 된 거고. 그쵸. 그러니까 대통령과 반목해서 대통령 협조 안 왔으니까 대통령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느냐. 그 다음에 당신이 안 막아서 탄핵된 거 아니에요. 이제 그렇죠.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. 다 한동훈 때문이다.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럼 그 의원들은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.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렵다라든지. 그렇죠. 예를 충원을 들어 했어야죠.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를 조기에 좀 매듭을 지으라든지 뭐 의료대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한마디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? 그러지도 않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니까 저는 그렇죠. 딱 그 지점이었어요.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 대표가 아니 제가 계엄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이 말을 한 거예요. 근데 내가 그 투표한 것도 아니고. 때서 보면은 아유 또 말을 저렇게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무책임하다라는 식으로.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수 있으나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충분히 뭔가 이의 제기를 한 상태라면 한 대표에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네. 이거는 전혀 안 하고 그렇죠. 여기다가만 얘기하는 게 맞느냐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거 네. 국민들이 당연히 평가하실 겁니다. 그렇죠. 네.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. 저도 윤 대통령 모신 입장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요. 진짜 막 울컥울컥 한단 말이에요. 제가 선거 때 모신 두 분이 다 지금 탄핵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러니까 그렇죠. 저도 죄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보다 더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, 훨씬 더 근접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과연 2년 반 동안 뭐 하셨냐. 탄핵 이후에도 가셔서 얘기하고 뭐 밥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. 아무도 그렇죠. 뭐 의미 있는 얘기 안 한 거예요. 그쵸. 그렇죠? 그러면 한 대표한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. 참 진짜 아쉽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게 그때 이제 녹취에 들어보면은 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표 이제 뭐 도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전 누군지 알아요. 누군지 아십니까? 근데 뭐 대충 예, 그 대충 나와요. 다 확인이 그렇습니까? 됐고 그걸 뭐 제가 근데 그런 것까지 보면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한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그 반감이라고 해야 될까? 이게 개인적인 감정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. 나중에 한 대표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대표에 대해 가지고 좀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요.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의원들 사회가 있어요. 저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. 네네네. 뭐냐면 제가 이제 당에 뭐
그 중앙당에서 당직 맡은 게 2020년도 총선 네. 직후 6월부터니까 지금 4년 반 됐잖아요. 어. 그 사이에 당직을 안 맡은 게 대선 때 빼고는 없어요. 네네. 이준석 대표 이후에 대선까지 한 1년 정도 음. 계속 대변인이었어요. 어. 그러니까 회의 다 들어가죠. 다 그렇죠. 하는데 뭐가 있냐면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. 의원이 아니면 그냥 존재가 없는 거예요. 아. 그런 게 있어요, 당이.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. 네네. 모든 결정이 국회에서 되니까. 네네. 그러면 이 의원들 이 사회라는 게 생겨요. 음. 하나의 카르텔처럼. 아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. 설령 뭐 생각이 다르고 해도 어. 그래도 서로 우리 의원이니까 서로 그런 게 있다고요. 아. 그건 뭐 한국 사회에서 또는 이제 사람이라면 그런 게 다 발동을 할 수 있는데 네네. 자, 한동훈 대표 의원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이 준거 집단이 달라.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당 대표라는 거예요. 그럼 뭐지? 너 뭔데 자꾸 나한테 이래라 그리고 정치를 저래라 하냐. 하는 것도 뭐 법무장관 하다가 낙하산으로 온 거 아니에요, 비대위원장. 그 빨로 뭐 총선도 뭐 망한 것 같은데 또 다시 와가지고 사퇴했다가 와서 뭐 전당대회 때 63% 이거 뭐지? 굉장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동정감을 느끼기 어려운 당 대표인 거예요. 그러네요. 네.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는 선명하잖아요. 그렇죠. 내란죄 자백입니다. 안 됩니다. 튀죠. 톡톡 튀죠. 튀니까 국회에 오래 있었던 의원분들 또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의 그 과거의 트레디셔널한 의식 체계에서는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도라이라느니 저런 뭐 XX 놈을 법무장관 시킨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눈 찌른 거다. 지가라고 하더라고요 또.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뭐 말이 막 나오니까 그런 거. 누구는 뭐 분에 못 이겨 뭐 물병을 내리쳤다는데 내리친 게 아래로 내리친 건지 전방으로 투척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. 음성만 봐도. 그러니까 그런 상황. 이미 12월 12일 날 의총할 때 보였던 몇몇 의원들이 발끈하던 모습 영상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누가 그랬는지도 거기 보면은 벌떡 일어나서 막 삿대질하고 그러니까요. 안경 쓴 거의 사람. 무슨 뭐라고 하나 입주민 대표자들 막 나와가지고 관리사무소장 막 하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그건 뭡니까? 그거는 완전 그냥 갑질 린치하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냥 인간 본능으로 가는 거예요. 질서도 없고. 야, 그게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네요.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지금 그 구조예요. 그래서 108명 중에 85명은 반대고 나머지는 딱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. 이 대치가 8대 2라는 이 대치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8대 2가 이게 뒤집히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돼요.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문제라는 게 이겁니다.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결심을 하고 대선 후보가 된다 한들 이 85명의 의원들이 도와줄까?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후보가 안 되죠. 그러니까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그게 되겠냐고. 그걸 저는 제일 걱정을 해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. 네네. 한동훈 대표가 잘 되기를 바랄 수가 없는 지금 이익 분기점에 딱 서 있는 거예요. 우리 비극이죠. 그럼 이거 어떻게 딱 이렇게 그 경계점에서 딱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? 그건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도 네네. 비명계들 숨죽이고 있어서 이재명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. 그렇죠. 똑같은 거예요. 근데 거기는 이재명 쪽이 다수고 이재명이 아닌 쪽이 소수니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. 뭐 또 그렇죠.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도 해요. 뭐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. 네네. 근데 좀 저희 당은 극명하게 나와요. 85가 있고 12명 찬성에 11명은 뭐 무효 또는 기권 딱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.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도 친문과 친명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갈등 구조가 있네요. 내부가.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 대선 상황이 간단치 않다. 일단 야당만 이제 맨날 얘기했었잖아요. 다자대선 가능성이 높다. 네네. 일단 조국신당이라는 플랫폼이 주인이 없이 비어 있어요. 그렇죠. 그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. 게다가 거긴 친문이야. 이 민주당 친명계하고는 거의 일면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다 공직자들이에요.
그 출신들이잖아요. 네네. 박은정, 차규근 뭐 이런 그렇죠, 사람들. 그렇죠. 예. 예, 그러니까 리아는 가수고. 언제든 그렇죠. 예. 언제든지 김경수나 이런 분들이 올라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. 친문계. 예. 어.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좀 작긴 하지만 개혁신당이 원래 저희 당이었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도 플랫폼 아닌 플랫폼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뭐 음. 이런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굴러갈 가능성이 있어요.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. 유승민 예. 의원에 대한 소환도 심심찮게 얘기되잖아요. 물론 저희 당내에서 당내 경선하면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그렇죠. 겁니다만은 네. 아까 제가 소개했었던 데일리안 여론조사 보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여권 지지자 하면은 유승민 의원 1등이에요. 아직도. 이걸 저희는 또 막 역선택이다, 뭐 민주당에서 뭐 한다 하지만 그만큼 유승민이라는 분에 대한 어떤 요구, 등장 시대 정신이 가능성? 될 수도 있어요. 예, 그걸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민심이 변하는데 음. 지금 저희 당은 의원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다. 그 이제 본인의 정치적 생존 여부와 너무 맞닿아 이게 있으니까. 맞닿아 있으니까. 이게 이거를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론으로 한동훈 대표가 63%로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다시 좀 그런 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게 네.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. 뭐 다른 후보들은 놀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홍준표 시장은 이제 또 그 85명을 대상으로 공략을 할 거예요. 그렇죠. 오세훈 시장도 그 85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애매해 보이는 듯 하지만 유화적인 입장으로 한동훈보다는 내가 그래도 덜 밉지. 한동훈보다는 내가 더 그런 부드럽지. 포지션을. 이 포지션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도 그렇고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출마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네. 과정도 시끄러울 거고 다 결정된 다음 통합해서 이제 선대위를 꾸리고 하는 과정, 당 선대위요. 그런 것들이 야 이게 잘 될 수 있을까? 그런 걱정이 막 앞서요 제가. 그러니까요. 지금도 홍준표, 오세훈, 뭐 한동훈 다 각기 특징이 있고 색깔이 있다 보니까요.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에요. 야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. 이준석에다가 게다가 또 조국혁신당까지. 자 오늘 그래서 4시에 바로 맞춰서는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이렇게 윤희석 대변인님 모시고 참 험난한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 네.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 가는군요. 그러니까요. 다음 주면은 벌써 1월 달에 뵙겠습니다. 그러네요. 내년에도 해가 뵙게 바뀌네. 되네요. 그렇습니다.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변인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